한국 주식시장이 미쳤잖아. 이게 지금 난리입니다. 지금 뉴스에서도 뭐 레버리지 상품 때문에 뭐 이렇게 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앞으로도 좀 약간 어떻게 될지 막 모르잖아. 그래가지고 뭐 사실 주식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런 약간 불확실성에 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대처를 해야 되느냐를 고민하다 보니까 한 명 내가 이제 좀 소개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준비를 좀 했습니다. 월가의 마키아벨리라고 나는 이름을 좀 붙이고 싶은데, 나심 니콜라스 탈레브라고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유명한 사람이에요. 블랙스완이라는 용어 들어봤죠? 경제에 아예 문외한이면 모를 수도 있는데, 사실 뭐 블랙스완이 이제는 경제 용어로서 아예 뭐 이제 정식적으로 자리를 잡았다고 봐도 되니까. 이 사람이 왜 유명해졌냐면,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직전에 한 1년 전쯤부터 계속 지금 시장이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계속 했는데, 그 이듬해 블랙스완이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진짜로 금융위기가 발생을 한 거야. 예언가처럼. 약간 이제 월가 예언가다 막 이런 식으로 그 당시에 회자가 많이 됐어. 그리고 이제 그때 블랙스완이라는 용어가 전 세계로 이제 막 많이 퍼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늘은 행운에 속지 마라랑 블랙스완 얘기를 좀 잠깐 할 거예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주식 얘기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이게 삶의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 사실 그걸 써놓은 거라 좀 알고 봤으면 좋겠어. 일단은 이 책에서 두 명의 인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좀 이야기로 시작해야 이야기가 편하니까 내가 좀 얘기를 해줄게. 네로라는 인물이 하나가 있고 존이라는 인물이 하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둘 다 트레이너인데 우리 흔히 얘기하는 여의도 증권맨 같은 거야. 근데 이제 네로는 투자 전략 자체가 이게 되게 안전자산에 투자를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절대로 그 뭐라 그래야 될까, 파생 상품이라던가 지금 우리 뭐 레버리지니 뭐니 해가지고 지금 난리잖아. 이런 거는 거들떠도 안 보는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겠어, 수익률이? 그냥 안정적이겠지. 그러니까 뭐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고 그냥 안정적이다라고 나와, 책에서도. 그래서 뭐 수익이 조금 더 잘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주변 동료들에 비해서 좀 높은 평가는 못 받아요. 그래서 이때가 이 사람이 정확하게 연도는 안 나오는데 90년대에 주로 활동을 했던 사람처럼 나오거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93년도에 다른 자기 주변 동료들보다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라는 그 상부에서 이제 평가가 들어가가지고 그냥 때려쳐요. 그래서 자기랑 조금 더 맞는 회사로 이직을 해요. 그러니까 좀 더 자유를 보장해주고 내 수익률에 대해서 좀 더 터치를 안 하는 대로. 뭐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 그러니까 이직이 한 번 있었고 여전히 계속 안전자산 같은 거에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주로 투자하는 게 미국 국채예요. 미국이 망할 일은 없잖아. 뭐 아무튼 그런 사람이야. 대신에 이번에 이직한 데는 시간이 많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익률만 담보가 되면은 뭐로 터치를 안 하니까 주로 하는 활동이 책 읽기예요. 뭐 고전이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만나는 사람들도 박학한 사람들. 그냥 이렇게 막 가가지고 술 먹고 막 이런 모임이 아니라 조금 이제 뭔가 교양 있거나 아니면 어떤 특정 분야에서 잘 아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만나서 점심을 먹는다거나 이런 활동을 많이 해. 근데 반면에 이제 옆집에 존이라는 사람이 살아요. 그래서 이제 진짜 바로 옆 건너편 건물에 화려해, 집도. 집도 되게 완전 나는 뭐 이게 이제 미국식 설명이다 보니까 우리로 치면은 여기는 뭐 주공 아파트인데 여기는 막 푸르지오 살아.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 집이 좋고 차도 막 외제차 엄청 좋은 거. 근데 둘이 알아. 옆집이다 보니까 둘이 아는데 네로가 존을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면 네로가 볼 때 존은 통계학이라던가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것 같아. 근데 돈을 잘 벌어. 왜냐면 존은 조금 더 수익성이 높은 상품에 투자를 많이 해왔거든. 그래가지고 존은 이제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얻어냈으니까 약간 한 수 아래로 보는 식으로 얘기를 막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네로는 얘기 나눠보면 별로 그렇게 막 아는 것도 없어 보이는데 세상은 왜 저런 인간들한테 돈을 많이 벌게 할까. 그래서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얘는 멍청이야. 운 좋은 멍청이야.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말 그대로 제가 돈 잘 버는 거는 그냥 운이라고. 그러다가 이제 막 몇 년이 흘렀어. 1998년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잘 알 거야, 저 연도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아시아 금융위기라고, 우리는 한국 IMF라고 생각하는데 한국만 안 좋았던 게 아니라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안 좋았어. 요 어느 날 그냥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하려고 나왔는데 존이 원래 평소에는 이제 증권맨은 보통 양복 입고 다니잖아. 대충 그냥 추리닝 바지에 담배 피면서 그냥 이러고 있더래. 그러니까 직감적으로 알았답니다. 딱 봐도 약간 잘렸구나. 그러면서 기뻤답니다. 그럴 수 있지. 몇 년간 저런 바보 같은 운 좋은 멍청이한테 나는 좀 그랬는데
그러니까 요걸 되게 강조해놨어. 내가 돈을 벌어서 기쁜 게 아니라 내가 틀리지 않았구나가 기뻤대. 그러니까 이 네로는 이 저자의 페르소나야. 아, 그러니까 나심 탈레브가 본인의 페르소나를 투영해서 적어놓은 사람이고, 존은 자기가 여태까지 봐왔던 수많은 트레이더. 트레이더들을 투영해서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럼 존이 어쨌든 간에 좀 장기간 돈을 벌었잖아. 근데 이걸 러시아 룰렛으로 표현을 하거든. 이건 꼭 금융계뿐만이 아니라 이 성공했다고 불리는 사람들, 특히 미디어에 노출돼서 뭐 이것 때문에 성공했다, 저것 때문에 나는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어느 지점에서 그냥 살아남았을 뿐인데 본인들이 운이 좋아서 살아남았다라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상에는 이 평균적인 세상, 여기서 뭐 평균적인 왕국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무튼 평균적인, 진짜 그냥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평균적인 세상이 있고, 이 회기 사건이 벌어지는 세상이 있다는 거야. 근데 방금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존처럼 사고한다 그랬잖아. 근데 이 평균적인 세상이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린 지금도 전쟁이 안 벌어질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살죠. 남 얘기라고. 근데 외국에서 볼 땐 되게 이상하대. 전 세계에서 전쟁 날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이는 나라인데 정작 이 나라 사람들은 전쟁 날 거라고 생각을 안 하는데. 근데 지금 보면은 뭐 러우 전쟁이라든가 이란 뭐 전쟁이라든가 이런 거 뭐 사람들이 다 예측이나 했어? 근데 갑자기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잖아. 공황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나심 탈레비 볼 때는 이 세상은 회기 사건들이 자꾸, 우리가 정말 예측도 못한 사건들이 자꾸 나타나는데, 사람들은 그냥 평균적인 어떤 그냥 아무 일도 안 벌어지고 그냥 늘 이런 식으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산다는 거야. 왜냐면 존이 네로보다 훨씬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주식으로 보면은 이 상승장이 계속되는 구간이 있거든. 근데 이 정도는 알아, 사람들이. 뭐 민스키 이론이라고 들어봤어? 그거 막 그 도표 같은 거 보면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러다 확 떨어지거든? 이게 주식 차트라고 봅시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시계열로 보면은 여기까지는 그냥 돈만 넣어놓으면은 뭔 짓을 하든 막 돈을 벌어. 그냥 전체적으로 주식이 오르니까. 근데 이쯤 됐을 때도 사람들은 오른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이게 없다고 보죠. 계속 오르지 않을까? 근데 실제로 내가 오늘 이 주제를 준비한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지인 중에 선배가 그냥 영끌을 해가지고 레버리지에다가 돈을 다 넣어놨어. 근데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대. 내 동생도 뭐 맨날 뭐 몇 년 전부터 주식해야 된다고 그러고, 내 주변에 가끔 뭐 공원 같은 데 앉아있으면 무슨 할머니도 주식해야 된다고 그러고. 우리는 요런 구간에 이렇게 사는데, 이 탈렙에 따르면 10년 단위로 이렇게 막 폭락을 하거나 20년 단위로 폭락을 하거나 이런 구간이 무조건 나타나요. 근데 사람들은 늘 오를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니면 또 한 가지의 멍청이를 이 사람은 얘기하는데, 늘 그러면 폭락할 거라고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대. 언젠가 폭락하겠지. 아니, 언젠간 폭락하겠지만 본인도 얘기해. 그건 당연한 거라는 거야. 늘 매년 폭락의 동거는 거야. 매년. 오늘 올랐으니까 내일 떨어지겠지. 내일은 무조건 세상이 망할 거야. 내일은 세상이 망할 거야. 이렇게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근데 이 회기 사건이라는 거는 망하는 것도 회기 사건이지만 갑자기 폭등하는 것도 회기 사건. 모른다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럼 여기서 다시 좀 돌아와서, 네로가 돈을 벌 수 있었던 이유는, 그치? 안전자산, 이제 여기서는 국채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산의 대부분을 국채에 넣어놨거든. 근데 이제 이거는 꽤 유명한 나심 탈레브 투자 전략, 운용 전략인데, 이 사람은 이제 바벨 전략이라 그래가지고, 대부분, 이 사람 표현으로는 한 90%를 여기다 넣어놔. 그리고 이제 중간값은 없다는 거야. 중간값은. 그러면 이제 회계 사건을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 방법을 갖고 있잖아.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 근데 이 사람은, 우리 예전에 빅쇼트 영화 보면은, 근데 우리 지난번에도 그 일리아스 할 때 카산드라 얘기하면서 내가 마이클 버리 얘기 한번 한 적 있는데, 마이클 버리가 보험 상품을 사잖아. 근데 그 사람은 미쳐가지고 아예 거기다 돈을 다 넣어놓잖아. 그래서 뭐 그 사람은 망할 뻔하잖아.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똑같은 상품에 자산의 10%에서 15% 정도만 넣어놓는다는 거야. 자기는 그렇게 트레이딩을 해가지고 많은 돈을 벌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안전한 어떤 털을 일단 마련을 해놓고, 나머지 그러니까 조금 확 다 이게 없어져도 문제가 되지 않을 자산 정도를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라는 겁니다. 계속 손실을 보더라도. 근데 이게 좀 잘 이해가 안 될 수는 있거든. 근데 내가 그래서 빅쇼트를 얘기한 게, 같은 건 아니지만 빅쇼트에서 마이클 버리가 계속해서 손실이 나잖아. 보험 상품에 그게 돈이 나가니까. 그럼 사람들이 계속 조롱을 해.
그치. 왜 그러니까 뺐냐?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기 위해서 빅쇼트 예를 드는 건데 마이클 버리가 계속해서 손실을 보잖아. 우리가 영화로 한 2시간짜리 보면은 마이클 버리가 중간에 미치잖아 막. 세상이 망해야 되는데 왜 안 망하지? 그러니까 그게 짧은 2시간짜리 영상에서도 우린 쫄깃하잖아. 실제로 3년이 걸렸어요. 마이클 버리는 3년을 손실을 봤다고. 나심 탈레브는 견딜 수 있느냐 이거야. 내가 자산의 5에서 10%만 넣어놔도 사람들은 나한테 욕을 하더라. 그러니까 나는 존 같은 인간들이 아까도 막 약간 거만하게 막 와가지고 네로한테 아유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지 막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세상에 대해서도 본인이 훨씬 뭔가 물정을 잘한다는 듯이 얘기한다고. 왜냐면 자기가 더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끌고 하니까. 근데 네로는 여기서 뭐라고 표현되냐면 집에 장서가 고전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장서가 4,000권이 있었다고 표현을 하거든. 4,000권이면 서재가 이만큼 있어야 돼. 미국이니까 할 수 있는. 그치. 그냥 아예 서재가 그냥 10평짜리가 다 책이야. 아무튼 간에, 그러니까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은데, 어쨌든 책을 집에 4,000권씩 쌓아놓고 보는 사람인데 얼마나 가사롭겠어. 근데 그런 사람들의 조롱을 참을 수 있냐고. 그게 뭐 잠깐도 아니고. 여기서 나심 탈렙은 기준을 10년으로 봅니다. 와. 왜냐면 이 사람은 트레이딩을 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게 한 번씩 어떤 회계 사건이 일반적으로 한 10에서 15년 사이에 많이 벌어지잖아. 짧게는 7년.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한 10년 정도를 봐, 그런 거를. 그래가지고 네로가 존뿐만이 아니라 동료들의 이 어떤 조롱에도 견딜 수 있었던 거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네로가 이미 그 전에 80년대의 금융위기를 견뎌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98년 전에 네로가 한 2번 정도 더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자기는 다른 사람들이 잘려나가는 걸 두 눈으로 한 2번 정도를 봤대. 그래서 내가 설령 바보 소리를 들을지언정 그러니까 존이 자기를 무시해도 자기는 그냥 참은 거야. 근데도 손붙이는 시기심과 질투는 어쩔 수가 없더래.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 합리화를 한다 그랬죠. 저 운 좋은 멍청이로. 근데 이제 네로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뭘 했냐면은 아까 내가 빅쇼트에서 마이클 버리가 그때 투자했던 상품 같은 거에다가 소액으로 계속 돈을 넣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측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조롱을 견뎌야 되거든. 근데 어쨌든 그걸 대비를 하고 있고 조금만 더 용기를 가지면, 여기 용기라고 표현하거든. 용기를 가지면 수익이 몇천 %도 뜰 수 있다라는 거. 아무튼 한계가 없대, 회계 사건에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기 스스로 나는 회의론자지만 허무주의자는 아니다. 용기 있는 회의론자다 이렇게 표현해. 이 사람이 어렸을 때 꿈이 철학가였대. 참 말을 이딴 식으로 잘하는데 사실 용기와 회의론이라는 게 좀 둘이 뭔가 안 어울리잖아. 사실 이 용기가 뭐냐면 우리 지난번에 일리아스 얘기할 때 내가 영상을 이제 보통 끝까지 보는 사람이 잘 없잖아. 우리가 이제 말미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그러니까 결정론적인 세계관에서 결정론적인 세계관에서 내가 그 헥토르나 요런 아니면 다른 영웅들이 자신만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안에서 살아낸다 그랬죠. 어떤 소명이나 신념이나 자기가 믿는 바에 따라서. 그걸 용기라고 봐요. 똑같이 얘기해요. 그러면서 아킬레우스보다 더 용기 있는 자가 파트로클로스라고 얘기해요. 우리 예전에 파트로클로스 뭐라 그랬어? 친구가 아킬레우스는 삐져가지고 나가지도 않는데 파트로클로스는 동료와 어떤 우리의 나라나 어떤 내가 믿고자 하는 바에 따라서 설득하다 안 되니까 본인이 나가잖아. 죽을 거 알면서도. 그럼 파트로클로스가 왜 영웅이냐? 용기 있는 행동을 했다 이거예요. 용기 있는 행동을 한 사람이 영웅으로 불릴 자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나심 탈레브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포퍼주의라고 하거든. 칼포퍼. 근데 칼포퍼 자체는 이 사람도 좀 하자라 그랬어. 왜냐면 사람들은 많은 철학자들이 그렇대. 세상에 길이 남을 만한 철학을 만들어 놓고 지는 그렇게 안 사는데. 근데 실제로 칼포퍼가 반증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우리 지난번 영상에서도 열린 사회라고 막 이런 그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지 의견에 반대하면은 맨날 타박해. 어디 내 말에 이렇게 자기는. 그래서 그러니까 본인 말대로는 안 달았다. 유명해. 그 칼포퍼가 되게 꼰대로 유명해. 아무튼 그래서 그 얘기를 해. 그러면 이제 그럼 누가 칼포퍼가 말한 철학처럼 살았냐? 이제 조지 소로스라는 겁니다. 조지 소로스 알죠? 엄청 유명한 사람인데 오늘 이렇게 주식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들을 거야. 영란은행을 무너뜨린 남자. 이거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뭐 조지 소로스에 대한 일화를 설명할 수 있을 날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탈렙은 조지 소로스는 본인 스스로가 포퍼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포퍼가 말했던 열린사회 그러니까 조지 소로스가 되게 골 때린 사람이라는 거야. 뭐 아는 것도 별로 없는 것 같대. 그 사람이 쓴 책이나 이런 거 보면은 개소리를 써놨다는 거야. 아니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나심 탈레브가 조지 소로스가 나중에 이제 성공한 다음에 막 책이나 이런 거 인터뷰에서 뭐 보면 그러니까 별로 이렇게 똑똑한 것 같지가 않더래 자기가 볼 때는. 근데 왜 조지 소로스가 금융계에서 손꼽을 정도로 위대한 사람이냐면 그냥 말을 막 바꾼대. 이게 뭐 우리가 생각할 때 참 납득이 안 되죠. 아니 자기가 했던 말을 바꾸는 게 뭐가 대단한 사람이야. 우리는 자기가 했던 말을 지키기 위해서 자꾸 억지를 부린. 자꾸 그 공식대로만 간다는 거야. 특히 성공한 사람일수록. 아. 그러니까 우리는 평소에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말을 자꾸 바꾼 사람이 저 못 믿을 놈이라고 그러고 신용 없는 놈이라고 그러고 그러잖아. 특히 위로 올라갈수록 더 그런 말 한마디에 그게 무게감이 실리잖아. 조지 소로스는 그딴 게 1도 없대. 깃털처럼 가볍대 아주. 그러니까 남이 봤을 때는 미친놈 같은데 자기가 볼 때는 아주 트레이더로서 현명한 사람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좀 극단적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거지만 이게 똑같은 얘기를 피터 드러커가 했어. 이건 좀 사업적으로 보면 피터 드러커가 성공한 사람들 중에 망한 사람들을 보니까 지가 예전에 성공했던 공식을 못 버렸던 인간들이 다 망하더라는 거야. 세상이 변했는데 그 성공 공식 그대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꼭 투자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개인이 삶을 사는 거나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내가 어떤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도 그러니까 똑같은 거랑 좀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은 이제 이 품위를 또 얘기를 해. 나심 탈레브가 제일 힘들었을 때가 그때래. 자기가 블랙스완이라는 책을 이제 집필을 했어. 그 다음에 이제 그게 2007년쯤에 그러니까 책이 나오기 전에 지금 주식시장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향후 나올 책이나 뭐 이런 인터뷰들을 많이 했을 거 아니야. 그때 이제 좀 비관적으로만 얘기를 했대요. 그때 책이 나오기 한 1년 정도 남짓 되는 기간 중에 자기 살면서 제일 힘든 기간이었대. 모든 언론과 전문가들이 탈랩만 보면은 이렇게 시장이 좋은데 저 회의론자죠 뭐 이러면서 그렇게 욕을 했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견뎌내라 그러면서 자기가 이렇게 품위를 지켰대. 자기는 소신을 용기 있게 행동했대. 일리아스의 영웅들처럼. 그러니까 이 시장이 무너지고 블랙스완이라는 책이 세상에 나왔을 때 자기는 갑자기 영웅이 돼 있더래. 그러니까 사실 주식책이라고 보기보다는 삶의 지침서로 보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이 책이. 그래서 탈랩은 운하고 실력을 구분하라는 겁니다. 내가 그래도 품위 있게 살려면은 이게 맞다라는 내가 뭐 나름의 뭐가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야? 그게 실력이야. 내가 좀 전에 네로가 존이 망했을 때 내가 돈 번 게 기쁘지 않다 그랬는데 내가 틀리지 않았다가 기뻤다 그랬잖아. 내가 사업할 때 제일 기뻤던 게 뭐냐면 내가 틀리지 않았다라는 걸 느꼈을 때가 제일 기뻤어요. 그렇게 나랑 가장 친하고 가까웠던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해. 나 맨 처음 사업할 때 기억나요? 우리 성웅이 기억나지? 나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다 뭐라 그랬어. 네가 무슨 사업이야. 물론 그 사람들이 나를 뭐 아껴서 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한창 좀 한 몇 년 전에 이제 결혼식장을 가는데 나 아는 형들이 막 그러는 거야. 넌 네가 아직도 안 망한 게 신기하네. 나는 그 소리를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런 운 좋은 멍청이들이야. 그분을 보는 거 아니지? 뭐 어쨌든 나심 탈레브는 네로는 100번 다시 태어나도 부자로 살 거라 그랬어. 존은 100번을 다시 태어나도 또 망할 거라 그랬어. 왜? 네로는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 참 웃긴 사람이야. 책 말미에 이제 마지막 네로가 존이 망하고 네로는 돈을 좀 벌었어. 드디어 나도 좀 이제는 좀 나를 위해서 좀 써도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헬리콥터 조종 기술 같은 거를 뭐 학원을 등록했나 아무튼 해서 배웠답니다. 근데 이제 자기가 이제 런던에 차가 너무 교통체증이 심해가지고 그래서 그럼 나 헬리콥터 조종 기술이 있으니까 헬리콥터 빌려가지고 별장 한번 가봐야지. 나한테 한번 그래도 사치 한번 줘야지. 라고 해가지고 헬리콥터 타고 가다 추락해서 죽어요. 그러고 끝나 책이. 그러니까 나름대로 풍자를 한 거겠죠? 운을 간관. 그쵸. 그 예전에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우리 기찬이가 좋아하는 그 멍거 선생님. 멍거 선생님이 그랬다며. 우리 버핏 옹한테 전용기 사지 말라 그랬다며. 그쵸. 쓸데없이 사치 부리지 말라고. 어떻게 보면 그런 철학들이 다 관통되는 비슷한 것 같아. 만약에 진짜 이게 주식 보시는 분들도 볼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 영상에 가끔 네, 투자 전략 그렇게 알려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는데 진짜 그냥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뭘 투자해요라기보다는 대표님은 뭐 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삶의 지침을 어떤 식으로 이용하냐고? 지침이 될 수도 있고 말 그대로 상품이 될 수도 있고. 일단 사업적인 영역, 투자적인 영역, 나는 사업도 결국엔 투자라고 보는데 나 얼마 전에 나 아는 사람이 나보고 왜
그거 자기가 추천한 그 반도체주 같은 거 안 샀냐고 아. 이러더라고. 그러면서 본인은 엄청 올랐대. 근데 이제 나는 똑같이 얘기를 했어요. 나심 탈리버고. 야, 언제 폭락할 줄 모르는 거를. 난 자산, 이렇게 코스피가 이런 식으로 뛰는 거 세상 태어나서 본 적이 없다. 좀 거품의 신호가 많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 네. 그러면서 나는 주식보다 나는 그냥 사업하는 게 훨씬 투자 수익률이 높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줬어. 그래서 나한테 실력은 사업이에요. 투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투자죠. 사업도 투자인데 그것도 돈을 자본을 가지고 시작했으니까. 근데 이런 류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어떤 투기가 아니죠. 저한테는. 그러면은 나한테 어떻게 보면 그 바벨 전략의 끝은 내가 어느 정도 요 정도 마지노선은 회사에서 유지하지 않을까라고 나는 보고 드러커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모든 자원은 기회에 들어가야 된다 그랬어. 기회. 여기서는 이제 회계 사건이라고 불려서 큰 돈을 이게 아무래도 주식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나는 사업하는 사람이잖아. 나는 기회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캐시카우라고 불러요 보통. 장래성은 좀 크진 않은데 지금 당장 돈이 들어오는 게 캐시카우거든요. 나는 이제 그걸로 먹고 살아. 우리 회사 직원들하고 나하고. 근데 나는 어떻게 보면 섞어놨죠. 일론 머스크는 전 재산을 자기 신사업에 투자를 나는 이제 거기 대부분의 자산을 여러분하고 나하고 지금처럼 뭐 유튜브도 하는 거고 지금 신사업에 계속 올인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나는 접근을 하죠. 그게 제 나름의 전략이죠. 아무튼 그렇습니다.